이것만 알면 걱정 끝. 예비고일을 위한 팩트체크 파트 1. 안녕하세요.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현입니다. 네, 예비 고1 학생들이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학원이나 이런 주변에서 정말 카더라를 너무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 카더라를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일명 팩트 체크, 네, 그렇게 해서 많이들 들으시는 얘기를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는 고1은 중학교하고 다르다는데 대체 뭐가 다를까? 네. 다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건 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다르냐고 여쭙는 거죠.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시험이 달라진다는 거. 중학교 때는 다 웬만한 점수를 받는 애들. 네. 그러니까 누구 100점이면 뭐 한 반에 한 5-6명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시험인데,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등급제 평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반에 100점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경우도 태반일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는 맞추라고 내는 시험에서 지금은 틀리라고 내는 시험.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느끼기에는 나 안 되겠어라는 생각까지도 시임하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 아침에 갔다 새벽에 갔다가 밤에 오니까. 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3시, 3시 반 이 정도면 끝나는데, 고등학교는 아무리 일찍 끝나도 5시. 그러고 더 늦게 끝나면 10시, 11시까지도 학교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중학교라고 하면 애들끼리 즐거우면 좀 그만인 과정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뭐 심화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발표를 할 때도 선생님과 해야 되겠고, 동아리 활동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조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학교 때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게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크게 다른 거는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중학교 때는 니네들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점수 많이 그냥 학업 성취도 높게 나올 수 있는 문제로 낼게 였다면, 이제는 니네 등급을 철저히 가르겠어. 어디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풀어봐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선생님이 알아야 학생부에도 적어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만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뭘까요? 일단 중학교 때는 그래도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연출돼요. 선생님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1학년 때까지는 그 형태가 좀 유지되는데, 점점 갈수록 하자라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으로 갈수록 정말 혼자 끌고 가야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고1과 중학교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나오는 과목이 통합과학하고 통학사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성적이 상대평가로 되고 2, 3학년 중에 선택 과목 중에는 사실 학업 성취도로 평가되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통합과학, 통학사에 정말 중요하다. 미리 공부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듣거든요. 사실일까요? 선생님 웃으셔가지고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통합과학 통합사회라고 하는 것도 좀 중학교하고는 좀 다른 느낌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영수는 해야지라고 하지만 사회과학 그렇게 열심히 뭐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가 되게 되면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등급제이기 때문에 국어랑 사회랑 수학이랑 다 단위수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빵꾸 나면 조금 타격이 심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글쎄 노유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 되게 열심히 선행할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애들이 선행을 안 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과목이에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비중이 일단 국수형은 많아요. 근데 사회하고 과학은 그거에 비하면 일단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테스트는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중학교 때하고 시험이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나는 과목이 이 두 과목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로 출제될까? 이거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1학년 대상으로 몇 개년간, 지금 한 3개년간 모의고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 부분은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적인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의할 건 모의고사의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1학년 과정에서는 지금 절대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모의고사는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좀 접근하시는 게 도움되겠죠. 근데 저는 통합과학은 좀 공부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인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을 싫어하는 학생도 어쨌든 통합과학은 해야 되는 거고, 단위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단위수가 국영수랑 거의 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죠. 네. 네.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미리 조금 그러니까 해두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꼭 통합과학은 아니더라도, 자연계열 학생들 어쨌든 과학의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둬야 되지 근데 않을까? 그 대표님 생각 역으로 얘기하면 네. 이과 애들이 이 사회를 싫어하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사회 선생님이라 발끈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든 과학이든 어떤 계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좀 접근하기 싫은 애들은 있어요. 네, 싫은 애들이 있는데, 통합사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그러니까 쉽고,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물화생지가 균등하게 배분돼 아니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거기는 지구가 50%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나머지 25%를 차지하고 물리와 화학이 나머지 2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화생지를 되게 다 잘해라고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늘 또 좋은 점수를 받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구 베이스에서 조금 확장되는 과목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화생지를 선행한다라고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통합 과학만을 위해서 선행하는 건 이건 좀 시간 낭비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과학이 다루고 있는지 정도를 체크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그 이상은 나중에 좀 과학하고 선생님하고 한번 네.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1 중간고사 성적이 고3까지 이어져서 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정말일까요? 일단 고1 중간고사까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니에요. 뭐냐면 고1 중간고사는 적응을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기말까지 해서 나오는 1학기 내신. 1학기 내신. 1학기 내신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1학기를 마무리하게 되면 난 이 내신을 계속 가져가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보통 중간고사는 쉽게 출제되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워지면 이 중에서 절반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내가 기말까지 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내신을 받느냐는 고3까지 가는 데에서 좀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신이 1에서 1.5 인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느 정도 내신에 분포할까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아무리 떨어져 봐도 2점대 초반까지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고 1.5에서 2.0인 애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따져보면 1.0에서 1.5 사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고 그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5 그 선에서 거의 마무리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내신 반영 방식이 학년 비중이 없거든요. 그러고 단위 수를 적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반영되는 게 보통 25단위 26단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때도 26단위, 그리고 2학년 1학기도 26, 24, 그리고 2학기도 24, 26, 그리고 3학년 1학기는 10단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가 한 4분의 1 정도의 내신을 담당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가 아니라 1학년 1학기 성적. 네. 이거는 좀 잘 받아놓는 네. 게 좋다. 이게 중간고사 하나를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네.